단골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맛집입니다. 오늘 또 현장 지나가는 길에 잠깐 사무실 들려 촬영을 한번 해보는데, 오늘은 유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유리가 진짜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도 뭐 한 50%? 30% 알려나? 제가 아는 선에서 유리를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기능성 유리. 일단 유리에 기능이 들어있는 게 많죠. 특히 샤시, 창호 부분에는 일반 유리를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결로란 게 생기죠, 겨울에. 우리가 동남아나 겨울이 없는 나라에 가보면 유리는 무조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운 나라일수록 유리가 두 장이 들어있죠. 자, 유리는 이만큼 두껍다 하더라도 열 전도가 되죠. 여기가 차운 바람을 맞으면 여기가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찹기 때문에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이제 이슬이 맺히죠. 이걸 결로로 하는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 수십 년 전에 개발되었던 게 복층유리, 페어유리라는 건데, 유리 두 장을 벌리죠, 이렇게. 그래서 안에 이제 공기를 불어넣는데, 유리 두께가 보통 한 5mm 정도 되는데, 이 5mm와 5mm 사이에 공기를 넣는다. 복층유리라 하고, 뭐 페어유리 하기도 합니다. 이 공기가 적게 들어간 건 6mm. 그러면 5mm, 5mm, 공기 6mm에서 16mm가 되는 거고, 12mm가 되면 22mm, 14mm가 되면 24페어. 요즘 LX에서 나오는 건 26페어에서 안에 공기가 16mm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6페어 유리라 하는데, 이 공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 공기층이 넓어야 단열 효과는 커진다. 이게 유리뿐만 아니라 우리 목공 단열이나 이런 것도 공기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부엌장이 따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코니 창과 안에 실내 창 간격이 한 1m 이상 있기 때문에 그 공기층이 되게 넓어서 따뜻하는데, 확장하려고 이거 쏙 줄여놓으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부엌장 때보다는 추울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 나오죠. 그래서 유리의 공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그러면 창호를 이제 알아볼 때 안에 공기층이 이제 몇 미리 들었냐가 되게 중요하죠. 요즘에 저희 쓰는 건 LX는 뭐 내창이든 외창이든 간에 6mm 공기층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이 유리라는 게 있는데, 로이 유리는 일반 유리가 아니라 은나노 코팅이 되어서 가시광선은 투과하되 원적외선은 반사시키죠. 그래서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유리인데, 은나노 코팅을 입히는 거죠. 한 번 입히면 로이 유리, 두 번 입히면 더블 로이, 세 번 입히면 트리플 로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일반 주거에서는 거의 트리플 로이는 사용하지 않고 로이 아니면 더블 로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블 로이가 당연히 더 비싸고, 로이도 일반 유리보다는 좀 가격대가 좀 더 비쌉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아파트 밖에서 보면 그린빛이 많이 나거든요. 거의 다 몇 년, 한 10년, 15년 전 유리만 봐도 대부분 다 거의 그린빛이 납니다. 그린 유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두 장을 투명 사용을 하면 밤에는 어차피 안에 불 켜면 보이는 거는 어떤 유리를 넣어도 다 보이죠. 반사 필름을 써도 안에 불 켜면 밤에는 다 보여요. 근데 낮에 잘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밖에 그린, 안에 투명 유리를 쓰는 거죠. 그러면 낮에는 잘 안 보여요, 밖에서 보면. 그린이 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안에서 봤을 때 그린을 크게 못 느낍니다. 근데 로이는 약간 푸르스름 하면서 약간 시큼해요. 근데 안에서 봤을 때는 전혀 못 느끼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확연히 색깔 차이가 납니다. 옆집이랑 비교해보면. 근데 우리가 로이 말고 더블 로이 했을 때는 어떨까요? 당연히 안에서 봤을 때 색감은 약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색이 어두워요 라고 특별히 지적받아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색을 보면 약간 색상이 약간 어두컴컴해요. 그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복층 유리를 보면 한쪽에가 로이 유리고 한쪽에가 이제 투명 유리를 쓰는데, 이 안에 이제 공기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르곤 가스라고 또 있습니다.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면 공기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아르곤 가스가 평생 동안 가지는 못해요. 이게 뭐 얼마 만에 빠져나온다라고 뭐 자신 있게 저는 말씀 못 드리는데, 빠르면 1년 안에 빠져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거의 추천은 안 드리고 공기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 유리만 벌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벌릴 수 있는 관봉이라는 여기에 봉이란 게 들어가죠. 봉이 들어가서 여기 딱 하는데, 이 부분에 뒤쪽에 실리콘이든 뭐든 어떻게든 봉합을 잘 하지 못하면 안쪽에 습기가 생기거든요. 안쪽에 습기 생기면 닦을 수가 없습니다. 유리공장도 잘 하는 공장에서 만들면 그런 실수들을 별로 없던데, 예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샤시 업체가 유리공장을 바꿨는데 그 유리공장에서 실수를 했는가 봐요. 그래 다시 우리 샤시 업체가 원래 쓰던 유리공장으로 바꿨다고 하던데, 안에 습기가 있으면 답이 없으면 그 유리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때도 한 4장 정도가 습기 차서 유리를 싹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층 유리를 할 때는 아무튼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중요한 거는 라운드 창. 거실에 라운드 창인데 확장을 한다. 라운드 창의 대부분은 슬라이드 창을, 예를 들어서 창문 2개와 옆에 고정유리, 구정유리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틀로 만들어서 창문을 3개 하든 큰 거 2장을 하든 이렇게 했으면 프레임 내려오는 다대라 하죠. 이 프레임 내려오는 개수가 줄기 때문에
훨씬 시원한 개방감이 있는데 라운드 창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라운드와 옆에 고정창이 있는데 얘가 다 분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확장을 했을 때 라운드는 더블창이 들어가겠지만 옆에 고정 유리도 당연히 페어 유리 2장이 들어가야 돼요. 페어 유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기층 한 10cm 주고 페어 유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 안에서는 공장에서 처리해 오기 때문에 습기가 거의 잘 안 차는데 근데 페어 유리가 들어가고 10cm 띄워서 고정 유리에 들어가면 이 10cm 사이에 공기가 되게 많이 찹니다. 왜냐? 현장에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올 수는 없거든요. 현장에서 조립을 해서 만드는데 실리콘을 아무리 잘 쏘고 해도 진짜 운 나쁘면 습기가 차거든요. 이게 해결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에 라운드 창 일단 가격도 첫 번째 비싸기 때문에 라운드 창을 일자창으로 많이 만들죠. 일자창으로 만들면 그런 걱정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일자창이 좋아요. 예전에 라운드창 그때 유행할 때 당시 한 20년 전, 30년 전 그 사이쯤 되지 싶은데 그때는 라운드가 품수 지리상 좋다고 해서 라운드창을 엄청나게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공사해보면 라운드창도 되게 까다롭거든요. 창문도 일반 평유리보다는 좀 빡빡하고 문을 열어보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층 유리는 여기 2개고 3중 복층 유리가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유리가 3장이죠. 중간에 공기가 들었다. 여기 물론 아르곤 가스도 주입할 수 있고 일반 공기도 주입할 수 있고 3중 복층 유리는 어디 쓰냐면 우리가 확장을 하면 창이 더블창이 들어가죠. 더블창이 들어가면 페어 유리가 들어가고 또 페어 유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3중 유리를 넣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주상복합이나 이런 아파트나 뭐 상가나 이런 데 보면 유리 한 장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는 3중 유리를 써야 된다. 왜냐? 아니면 너무 추우니까 3중 유리를 써도 우리가 확장할 때 더블창보다는 추워요. 이렇게 3중 유리를 쓸 수밖에 없다. 근데 거의 일반 우리가 샤시 교체하면서 3중 유리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고만 계시길 바랍니다. 기능성 유리는 요쯤에서 끝내고 물론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유리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기능성 유리는 여기까지 끝내는 걸로 하고 유리의 종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리는 크게 보면 투명, 불투명이 있습니다. 투명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며 불투명을 어떻게 쓸 것이며가 중요한데 예전에 욕실 문 위에 요만큼 타공을 해서 유리를 많이 넣었거든요. 그걸 넣으면 우리가 욕실에 불 껐는지 켰는지 알 수도 있고 또 그게 예쁘다고 해서 옛날에 아주 예전에 유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욕실이 안 보여야 되죠. 샤워할 때. 그래서 불투명 유리를 쓰는 거고 뭐 현관에서 우리가 들어올 때 집안이 보였으면 좋겠다 하면 투명 유리를 쓰는 거고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면 불투명 유리를 쓰는 거죠. 일단 투명 유리에서 알아보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투명 유리 그 다음에 그레이 투명이 있어요. 그레이 색깔을 띠면서 유리 건너편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브론즈 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투명. 블랙 투명은 저희가 써봤는데 잘 안 보여요.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쁘기는 예쁘더라고요. 어디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투명 유리에는 이제 망임 유리도 있죠.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사용을 했는데 망임 유리는 대부분 투명이죠. 제가 알기로는 다이아몬드형이 일본산 그냥 격자가 국내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망임 유리는 다이아몬드 형태가 되게 유행을 했었고 지금 또 한 번씩 간혹가다 찾는 손님들이 계신데 거의 안 하죠. 인테리어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망임 유리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목적은 인테리어 유리가 아니라 안전 유리죠. 유리가 깨져도 안에 철사가 있기 때문에 유리가 안 흘러내려요. 일본에서 만들어내서 어마어마하게 유행했던 유리입니다. 망임 유리가 아무래도 조금 가격대도 조금 비쌌습니다. 투명 유리는 이렇게 있고 불투명 유리는 종류가 더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일단 샤시에서 예전에 많이 쓰는 걸 보면 소노 유리라 해서 이거는 이제 서리 느낌 우리가 차 유리에 서리가 끼었던 그런 느낌을 흉내내기 위해서 유리를 갈죠. 시트지 붙인 게 아니라 유리를 가는 거거든요. 유리를 갈아서 차 유리에 서리가 묻은 그 느낌을 이제 표현했는 건데 너무 답답하죠. 빛도 별로 안 들어오고 그래서 줄을 넣죠. 중간중간에 왜냐? 덜 답답하고 빛이 좀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게 줄 소노로 합니다. 줄이 없는 거는 막 소노. 요만한 창에 줄을 넣긴 뭐하니까 그냥 안 보이게 막 소노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샤시에 많이 하는 게 미스트 유리 요 유리인데 예전에는 미라로 불렀는데 미라 유리 소노 유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사틴 유리거든요. 사틴 유리가 소노 유리랑 좀 비슷하게 보여요. 떨어뜨려서 보면 자, 요 정도 느낌이 납니다. 요 정도 느낌 나고 미스트 유리는 보면 이런 느낌 나죠. 소노 유리가 보면은 뒤가 좀 더 안 보여요. 뒤가 더 안 보이고 햇볕도 좀 많이 차단이 되고 이 미스트 유리는 뒤쪽이 좀 뭐라 해야 되지 보입니다. 실루엣처럼 보이고 햇볕도 좀 투과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뭐가 예쁘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창호 거의 다 투명마거든요. 거의 투명마고 뭐 밖에서 보이는 건 어차피 블라인드 쳐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쁜 유리들이 너무 많죠. 불투명은 예전에 유행했던 것 보면 아쿠아 유리
아쿠아 유리가 이런 모양인데 요즘에는 거의 안 씁니다. 근 한 3년 동안 써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예전에 근데 아쿠아 유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옛날 사면동 유행할 때 거의 뭐 아쿠아 유리죠. 하고 터닝도어의 유리도 아쿠아 유리를 썼어요. 요즘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요즘에 좀 많이 하는 거는 보면 모루유리 예전 좀 많이 썼는데 요즘 또 한 번씩 찾는 손님이 있던데 저는 모루유리 안 쓴 지도 한 1, 2년? 한 2년 되는 것 같아요. 모루유리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너무 약해요. 잘 깨지고, 그리고 강화가 안 나옵니다. 강화 유리와 일반 유리의 차이점이 되게 큽니다. 강화 유리가 강해서 좋은 것보다 깨질 때 사람이 덜 다치죠. 파손 비교해보면 일반 유리 깨졌을 때는 진짜 칼날처럼 뾰족뾰족하게 깨지죠. 특히 우리가 샤워를 하는데 유리 파티션을 일반 유리를 썼다, 큰일 나겠죠. 옷도 안 입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칼입니다, 칼. 근데 강화 유리는 우리 자동차 유리 아시죠? 그렇게 깨지듯이 네모네모하게 깨지기 때문에 물론 사람 피부에 뭐 스크래치가 날 수는 있으나 근데 일반 유리에 비하면 훨씬 덜 다친다. 안전 유리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루 유리는 강화 유리도 안 나오면서 유리 자체도 너무 약해요. 5mm 유리를 모루가 요런 느낌 나니까 요렇게 들어가는 부분에는 유리가 얇아져요. 그래서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대체해서 저는 언제부터 한 1년 반 전부터 거의 플루트 유리를 권해드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폭이 좁은 거는 굳이 강화 유리를 안 써도 돼요. 근데 원슬라이딩처럼 넓은 거는 강화 유리를 써야 되죠. 플루트는 강화가 나와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모루랑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얘가 되게 가늡니다. 내려오는 그 넓이가 모루가 한 12에서 15mm 된다면 얘는 3mm? 한 2, 3mm. 되게 얇기 때문에 먼 데서 보면은 음각양각이 잘 안 드러나는데 곁에서 보면은 좀 많이 표시나죠. 멀리서 보면은 그냥 약간 아른한 느낌? 그 정도가 단데 바로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다. 얘가 강화 유리도 나오고, 우리 원슬라이딩에 볼트룸 유리 쓸 때는 얘랑 패브릭 접합 유리 사용을 많이 하죠.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한 1년 전부터 되게 유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패브릭 접합 유리. 유리 안에 이제 패브릭을 넣어놨죠. 얘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가장 잘 쓰는 패브릭 유리를 보여드릴게요. 100% 요걸 쓰는데 요게 제일 낫더라고요. 얘는 보면 자, 유리 건너 사물들이 다 보입니다. 보면 훨씬 덜 답답하죠. 그리고 안에 패브릭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따뜻한 느낌? 좀 그런 느낌 나죠. 자세히 보면 유리 3.2mm, 3.2mm 사이에 이렇게 패브릭이 들어가 있어요. 딱 봐도 그냥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 유리가 제일 비싸다. 현재 우리가 중문에 쓰는 유리 중에서는 패브릭 접합 유리가 가장 비싼 유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대구에는 없어요. 저희가 대구인데 대구에는 없고 경기도에서 저희가 유리를 내렸어.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 패브릭 유리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런 느낌들은 판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뒤에 잘 보이지도 않고 너무 답답하죠. 근데 아까 보였던 거는 망사처럼 되어 있어서 뒤가 되게 잘 보입니다. 우리 찍고 있는 이 필이 다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컬러 있는 것도 있는데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반 가정집에 요색 브론즈 요색 정도는 잘 활용만 하면 예쁠 거는 같습니다. 특히 뭐 안에 우드를 많이 쓴다든가 한옥 한옥에 들어가면 되게 예쁘겠는데? 맞지? 한옥에 들어가면 되게 예쁠 것 같고, 안에 우드를 좋아하시는 분은 프레임 테두리를 우드 쓰고 유리를 요걸 써도 예쁠 것 같습니다. 이런 유리도 있는데 패브릭에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너무 아닌 것 같고, 예전에 우리가 또 중문에 유행했던 문을 보면 15년 전에 보면 첫 번째 단조유리라고 해서 왜 이렇게 촌스럽지? 예전에 봤을 때는 우리 이거 예쁘다 그러면서 진짜 했는 건데 사람의 눈이 유행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은 진짜 촌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패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이나 몇 년 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70년도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나팔바지 같은 거 되게 촌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되게 정말 촌스럽다고 했는데 뭐 엘비스 프레슬리 나팔바지 입고 나온 거 보면 요즘에는 그게 유행하다 보니까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다리도 길어 보이고. 그게 이 단초도 지금은 촌스럽지만 세월이 흘렀을 때 한 10년 뒤에 또 어떤 유행으로 다가와서 우리 눈에 또 괜찮게 보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문할 때 요거보다 10만원 추가하면은 보석유리라고 또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와 신기하다 하면서 했었는데 저도 엄청나게 했거든요. 못해도 50개는 했는 것 같은데 이걸 했다고 이 정도로 보석유리가 지금 너무 촌스러운 것 같습니다. 유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짧게 이제 다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이거 말고도 유리가 더 많아요. 저도 솔직히 다 알지 못하고 서울 경기권은 아무래도 대구보다 유행이 빠르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유리들을 사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나와야 될 수입해야 될 유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유리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면 예뻐질지는 물론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권해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고객님, 단골님들께서 우리는 보여야 되겠다, 안 보여야 되겠다 그 정도는 생각하셔서 방문해갖고 상담 받기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고 또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거울도 있는데 거울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우리가 일반 알고 있는 은경, 이제 은색경, 브론즈경, 흑경 되게 많아요. 그레이경 되게 많은데 그것도 어떻게 어디에 쓰는지 따라 다릅니다. 유리는 딴 거 없죠. 투명 유리에 뒤에 그냥 은색 반사 필름 붙이면 그게 뭐 은경이 되는 거고 브론즈 염면은 그런 거죠. 근데 거울도 요새 좀 유행을 많이 하고 있죠. 현관에 나갈 때 우리가 옷가짐을 보려면 신발장에 붙었던 벽에 붙었던 거울이 한 개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풍수 지리상 또 들어왔을 때 마주보고 있는 건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이드에 있는 건 괜찮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 컬러를 잘 선택해서 한번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인테리어 맛집 단골분들 환영해요. 구독하고 맛있는 인테리어를 시작하세요.